집합 개념을 볼 건데 오늘 하는 집합 개념은 뭐 응용, 심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볼 게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뭐 알고는 있을 텐데 조금은 봐야 되죠. 서로소라는 거는 뭐 나중에 이제 확통 경우의 수에도 주로 이제 나오는 편이지만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소의 개념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숫자로 봤을 때 배수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2와 서로소 약간 중등 개념이긴 한데 12와 서로소라고 한다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집합에서 밑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뭐 약수라든가 배수의 표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2의 배수라는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물론 가운데 껴져 있는 기본 개념은 알고 있는 상태니까 교집합 기호는 막 쓰겠습니다. 얘네들은 동시에 나오는 녀석이니까 6의 배수가 되겠죠.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니까. 그리고 전체 집합, 선생님 전체 집합을 저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저거 대문자 6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12와 서로소인 상황은 이 바깥에 있는 여기를 보는 거다. 이쪽도 포함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럼 이제 이거를 원소의 개수로 이제 나타내게 되면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A2와 합 A3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12와 서로소다 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상황 이해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숫자가 아니고 뭐 집합 A와 B가 서로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겹치는 게 없다. 겹치는 게 없답니다. 서로소는. 자,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서로소가 나온다.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해당하는 집합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서로서는 마무리 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차집합이에요. 이거 뭐 말해 뭐해. 엄청 중요하지. 차집합입니다.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이제 밑줄 긋고 니들 시험에 이게 안 나올 리가 없단다. 무조건 나와. 차집합은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자 일단 A 빼기 B라고 했을 때 얘가 나타내는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 A, B의 포함 관계가 집합적인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A차 B라고 하는 건 A 입장에서 B의 성질을 띠고 있는 녀석이 교집합일 텐데, 그거를 제외한 여기 마치 애플 로고 같은 이해되게? 돼요? 뭐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서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A차 B다 이렇게 되고, 옛날부터 이제 쌤도 어렸을 때 이 차집합을 처음 배웠었던 때가 있었잖아. 보통 이제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순수 A다. 교집합은 A의 성질과 B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A 성질만 띄고 있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A 차 P는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차집합은 앞으로 보면 A 교 B의 컴플리먼트로 바뀌어요.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컴플리먼트, 여집합 기호가 붙어요. 왼쪽에 안 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자,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들을 갖다 이제 좀 얘기를 좀 할 건데 당구장 표시하고 잘 녹화되고 있겠지. 녹화를 틀 때마다 자꾸 뻑이 나가지고 지금. 자, 교환 법칙. 자, 교환 법칙을 살펴보게 되면 교환 법칙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익스체인지지. 위치 바꾼다 하더라도 결과물이 똑같다야. 그래서 차례대로 A교 B를 살펴보면 B하고 A를 위치 바꾼다 하더라도 걔가 나타내는 대상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뭐가?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증명은 뭐 벤다이어그램 생각하시면 돼요. A 합 B랑 B 합 A. 이거 설명하기 직전까지가 기본 개념 강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하고 합집합은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이해되게? 하는데 문제는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딱 봐도 B 차이는 이쪽이잖아요. 그럼 얘랑 얘가 어떻게 똑같아요? 이해되게? 그래서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집합은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왜? 이렇게 돌려놓으면 교집합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A라는 녀석과 B 컴플리먼트가 교환 법칙이 성립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상황 납득해요?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이것도 같다는 얘기야. B 컴플리먼트 교 A. 하지만 맨 처음에 나왔었을 때 차집합의 오른쪽 부분에 컴플리먼트가 붙는다라는 성질은 변함이 없죠.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컴플리먼트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럼 이제 교환 법칙 듣고 옆에다가 또 써야죠. 결합 법칙이라고 써서 결합 법칙. 이것도 이제 킬러 들어가면 좀 제법 나오는 형태야. 그 결합 법칙은 계산 순서를 뜻하는 건데, A교, B교, C, A교, B교, C 이렇게 표시해놓고 앞에 부분에 A하고 B를 먼저 계산하든 B하고 C를 먼저 계산하든 얘네들 결과물은 똑같죠. 벤다이어그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교집합은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대신 전부 다 결합 법칙일 때. 이렇게 되고 또 말 그대로 또 A 합, B 합, C. 그다음에 이거 은근히 중요하다. 결합 법칙. 이거 결합 법칙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너네 원방에서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뒤로 넘어가니까 킬러에서 나오는 것들 많았잖아. 약간 이쪽 빠져. 킬러급으로 좀 빠지면 이거 생각보다 갑자기 툭 물어보면 당황하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를 계산을 하더라도 얘는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집합도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자,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됐어?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차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이해돼 오케이?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집합의 연산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샵 표시하시고 집합의 연산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집합의 연산 할 게 좀 많아요. 다 써놓으시죠. 아직 지금 나눠준 거는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나눠준 건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집합의 연산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쌤이 집합의 연산을 할 때 많이 이제 연습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칭 차집합입니다.
줄여서 대차라고 하고요. 이해돼 오케이? 앞으로 그래서 이거 대차네.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대차 아니면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대차, 대차다. 이거 대차다. 네가 참 대차다? 아니다. 하여간 대칭 차집합의 줄임말을 대차로 보기로 했습니다. 대차. 그럼 이제 대칭 차집합이 뭐냐? 자, 대칭 차집합이 뭐냐를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A, B가 이렇게 있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네, 이게 지금 대칭 차집합을 뜻합니다. 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방금 배운 걸 가지고서 얘네들을 집합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좌측에 있는 것은 순수 A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로 제법 나오는 편인데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A차 D,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B차 A잖아요. 그럼 이것과 이거를 다 말을 하는 거니까 올이 돼서, 올이면 쌤이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본 개념에서. 합집합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대차의 표현입니다.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런데 대차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이제 킬러급 문제 및 이런 거를 풀 때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이 표현은 뭐예요? 합집합에서 뭘 뺀 거야? 교집합 날린 거거든. 마치 이제 나비의 날개 마냥, 이해된 게 오케이? 나비의 날개 마냥 이렇게 잡혀진단 말이야.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얘가 어떻게 해서 이 기호로 바뀔 수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집합의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법칙을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교환 법칙 했고 결합 법칙은 했는데 분배 법칙을 아직 안 했어. 그거를 여기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나아서 여기서 좀 더 학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봤어. 니들 딱 봤어. 봤더니 C봉 여기 지금 딱 무슨 집합 보여? 차집합 보이지? 그럼 무조건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무조건 이렇게 바꿔. 이해돼? 오케이. 차집합으로는 교환 법칙조차도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차집합은 무조건 저 노래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간단히 바꾸세요. A 교 오른쪽에 컴플먼트 붙는다고 했으니까 컴플먼트라 하면 여사건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집합 B교 A 컴플먼트 요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워. 잘 보셔야 돼. 자, 지금 내가 지금 두 줄 치고 있는 이 집합 있죠? 이거 집합대로 하나의 분체로서 그냥 집합 얘를 뜻하는 거잖아.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럼 이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하나의 뭐 C라는 집합으로 생각하는 얘기야. 집합으로 이제 치환해서 생각을 하면 그 다음 거 기호로 보니까 합집합, 그 다음에 기호 보니까 교집합이잖아요. 이제 분배 법칙 써야 되는 차례예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자세히 봐보면 결합 법칙은 집합의 기호가 다 똑같아요. 여기 다 똑같아요.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집합의 기호가 다 똑같으면 결합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킬러권 문제 들어갈 때도 알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집합 기호가 만약에 교집합으로 다 똑같든 합집합으로 다 똑같으면 이 새끼는 무조건 결합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봐보니까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100% 또 이제 분배 법칙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대신에 분배 법칙을 얘를 통으로 치환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야.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납득돼? 그러면 이게 밑에 칸이 없어서 선생님은 여기다 쓸 거니까 쭉 이어서 써. 쓰게 되면 좀 스케일이 크다. 딱 봐도 클 것 같죠? 첫 번째 중괄호 쓰시고 A교 B 컴플먼트, 이걸 하면서 집합의 연산을 연습하는 게 훨씬 나아. 그 다음에 합 B,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교집합 있죠? 이 교집합이 여기 쓰인 거예요. 교집합 분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A교
B 컴플먼트 합 A 컴플먼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갑니다. 자 여기로 가보게 되면 첫 번째 중괄호부터 먼저 좀 해결 좀 하죠. 첫 번째 중괄호부터 확인해 보면 또 보니까 교집합 합집합이야. 야 그럼 이 새끼 또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또 분배하고 있었던 거야. 분배. 분배는 이번에는 얘가 지금 간단하니까 얘를 이렇게 분배를 시키는 겁니다. 마치 곱하기 기호일 때 분배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분배 때립니다. 그럼 분배 때리면 첫 번째 중괄호 A 합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집합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B 컴플먼트 합 B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쌤이 지금 이거 하나만 일단 좀 보여줬는데 요거 해석해봐. 이거 뭐 뜻하는 거겠니? 그쵸? 전체 집합이죠. B를 제외한 나머지와 B를 합쳤더니면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치는 거는 전체일 거 아니야. 얘는 전체였던 거야. 그럼 전체랑 교집합이야. 그럼 얘 첫 번째 중괄호는 뭐 뜻하는 거겠어요? A 합 B를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중괄호는 A 합 B를 결국은 뜻했던 거예요. 상황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중괄호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얘도 지금 봐보게 되면 여기가 교집합이고 합집합이라서 그 집합의 기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집합의 기호가 똑같으면 결합 법칙이고 집합의 기호가 다르면 분배 법칙을 쓰시면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그 어떤 복잡한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본다. 첫 번째 가면 A 합 A 컴플먼트 그 다음에 좀 자리가 없어서 B 컴플먼트 합 A 컴플먼트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그럼 얘는 또 이번에 뭐겠어? A 합 A 컴플먼트 전체 집합. 전체 집합. 그럼 전체 집합하고 얘하고 교집합이니까 그게 또 얘를 뜻하는 겁니다. 상황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있었던 요 녀석 중괄호는 B 컴플먼트 합 A 컴플먼트인데 자 항상 이런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끝났고 이거 아직 표시를 안 했거든요. 여기다 쓰시는 거. 이렇게. 교집합은 원래는 캡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냥 교라고 읽을 거고 이해돼? 오케이? 합집합은 컵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쌤은 그냥 합이라고 읽을 거예요.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그 C는 쌤은 그냥 컴플먼트라고 다 얘기할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갑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갖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등호로 간의 법칙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A 합 B 그다음에 교까지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녀석을 갖다가 컴플먼트로 묶을 거예요. 컴플먼트는 그 기본 개념 강의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다 붙인 게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단 말이야. 그럼 B 컴플먼트는 B라고 나올 거고 그다음에 합집합은 교라고 나올 거고 A 컴플먼트는 A라고 나오고 왜 컴플먼트의 컴플먼트는 원래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C로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물을 봐보시면 자 교집합 컴플먼트 뭐라고요? 교집합 컴플먼트예요. 그럼 걔가 무슨 집합? 차집합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 요 모습이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칭 차집합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이 쓰이는 표현은 얘예요.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 이거 자체적으로 조금 외웠으면 좀 좋겠는데 얘 합집합이고 얘 교집합이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합집합에서 어떤 집합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나왔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합집합에서 공통인 거를 빼는 거야. 교집합 뜻하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대차는 합 빼기 교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지 오케이? 합 빼기 교가 대차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하나 납득됐어? 이해가 돼?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쭉 이어서 조금 더 대칭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너네 나눠준 거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얘들아. 자, 대칭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자, 예를 들어 A 컴플먼트와 B의 대차를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A 컴플먼트와 B의 대차를 물어봤어요. 그럼 앞으로 대차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말이 엄청 중요한 얘기야. 오늘 여기는 집합의 연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고 분배 설명하려고 했던 거니까 어디서 뭘 빼야 돼? 합에서 교집합을 빼야 돼요. 합에서 뭘 빼야 된다고? 교집합을 빼야 된다고. 하나 더 살까? 자, 갑니다. 자, 이거를 표현하면 A 컴플먼트 합 B 빼기 A 컴플먼트 교 B 이렇게 되는 거야. 이들이 대차를 제대로 학습을 했으면 그냥 그 대상이 A, B가 아닌 다른 걸로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굳이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도.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컴플먼트 합 B는 뭐 건들 게 없고요. 항상 차집합이 나오면 이 새끼부터 먼저 만져야 되거든. 자, 차집합이야. 뭘로 바뀌어? 교. 그 다음에 A 컴플먼트 교 B의 전체 컴플먼트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 납득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 납득이 돼? 오케이 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왼쪽 부분이 공통으로 해서 분배 때릴 수는 없단 말이지. 사람 납득돼? 오케이? 왜냐면 여기 자세히 봐보면 얘는 기호가 합집합인데 얘는 뭐예요? 교집합이야. 보여? 얘는 교집합이야. 사람 납득된 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치환을 해서 여기다가 분배만 가능했던 거예요. 좌측에서는 안 됩니다. 사람 납득된겨? 얘들 오케이? 얼른 쓰셔. 그러면 결국에 정리하면 이거 연습하는 거지. 이게 지금 다 집합 연습하는 거야. A 교에다가 이거 쭉 넘어오게 되면 듣고 있네? 여기 괄호를 외쳤어요. 교 A 컴플먼트 교 B 컴플먼트 이렇게 다음 합 B 교 이렇게 되는 거. 분배 잘하세요. 사람 납득된겨? 해도 돼? 됐죠? 통째로 가는 거야. 통째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컴플먼트는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럼 정리를 좀 해주게 되면 여기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A 합 B 컴플먼트로 바뀌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들어가 주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빨라지면 중간중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보이거든. 지금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B 컴플먼트 이렇게 됩니다.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이 식기부터 처리 좀 할게요. A 컴플먼트 교 A는 뭘 뜻해요? 공집합이죠. 없는 겁니다. 이 식기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첫 번째 중괄호는 얘만 남은 거죠.
배하고 합집합인 거니까. 자, 납득된 게 오케이? 그 다음에 중간기호 합집합 그대로 두시고. 자, 여기. 자, 여기도 갑니다. 괜히 바꿨다 생각하지 마시고 얘들 이러면서 다 연습하는 거니까. A 합 B 컴플먼트. 그 상태에서 B가 분배 처리가 되면 그러니까 이 계산이 지금이야 느리지만 얘들아 나중에 빨라야 돼. 이해된 게 오케이? 비교 A 합집합 교집합이니까 분배 법칙 때린 거야. 비교 A 합 비교 B 컴플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좀 지울게요. 칸이 좀 부절라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교 B 컴플먼트 뭐예요? 공식밥. 얘 없는 거야. 그럼 결국에 남는 게 너예요. 상황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A교 B랑 너예요. 상황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C가 묶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묶인다 한들 뭐 어떡할 건데? 묶인다 한들 뭐 어떡할 건데? 상황 납득해? 오케이? 그래서 얘를 따로 쭉 너희도 쭉 이어서 써. 선생님 좀 구도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위치를 바꿀게요. 뭐 합집합은 무슨 법칙이 성립해? 익스체인지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좌측에다가 A교 B를 쓸 거야. 야 이것들은 지금 스탠딩 책상 저거 사봤자 지금 나도 공간이 없어. 저 조심해. 간다. 그 다음에 합, 그 다음에 A 컴플먼트 교 B 컴플먼트 뭐 한 거야? 합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을 쓴 거예요. 교환 법칙.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생겨? 그러면 이쯤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이걸 좀 쓸 수가 있어. 지금 봐보면 얘 지금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만약에 교집합을 써버리게 되면 교집합이래. 컴플먼트를 붙여버리면 합집합 기호가 반대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도 C 붙일 거고 그 다음 다른 색깔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교집합 바꿀 거고 컴플먼트 붙일 건데 이렇게 무작정 컴플먼트 붙이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C를 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식이 똑같이 연결이 된 거죠. 상황 이해돼요? 어떻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 때리면 이 부분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요? 뭐 A 합 B로 바뀌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교집합 여기 컴플먼트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빼기 A교 B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끝내놓으면 얘가 뭘 뜻해? 여기까지 끝내놓으면 아니 합 빼기 교 무슨 집합? 대칭 차집합 대차 예? 여집합이었던 거. 방금 한 게.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됐어? 됐겨? 그 대상이 A와 B에서 이렇게 바뀐 것 뿐인데 처음에 나온 A, B의 대칭 차집합에 컴플먼트가 나와버린 거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아셔야 됩니다. 이해돼? 오케이? 보통 대칭 차집합이 대칭 차집합 자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새끼 전체의 컴플먼트랑 해가지고 같이 나와.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실제로 블랙라벨에도 나와 있고 실제 내신에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집합의 연산을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 교환, 분배를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납득됐어?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에 대한 접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하려는 아니 뭐 지금 다 끝난 건 아니야. 이거 지금 뭐한 3분의 1 했나? 자 갑니다. 이거는 다른 색깔 펜으로 쓰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거는 쌤 시그니처거든요. 쌤 시그니처. 제우티 시그니처. 자 무슨 집합? 바꾸자. 여기 참고서에 없지. 발레 집합이라고 쓰세요. 발레 집합이라고 쓰세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봐봐라. 자, A하고 B가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A가 어디에 소속이 된다고? B에 소속이 된다고. 이게 된게 그럼 A가 B에 소속이 되려면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뭐가 돼야 A가 B에 완전히 소속이 돼요? 공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기 위한 이 표현은 이 표현과 완전 똑같습니다. A 차 B잖아요. 저기 위치가. 다 이해돼? 오케이? A 차 B가 무슨 집합? 공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을 이제 A가 B에 소속되기 위한 조건이면 요거고 A가 B에 소속된다는 것이 거짓임을 보이기 위한 장소는 이라고 한다면 뭐 장소라는 거 위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때가 이제 발레를 들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A차 B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러면 자 각설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잘 봐. 어떤 문제를 봤는데 말이야. A 컴플먼트가 B랑 뺐더니 얘네가 공집합이래. 만약에 이해됐어? 다시 A 컴플먼트 빼기 B를 했더니 뭐가 됐다고? 공집합이라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 얘기는 각설하고 A 컴플먼트가 어디에 소속이 된다? 어디에? B에 소속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납득해요? 바로 이렇게 연결이 와야 돼. A 컴플먼트라는 집합인 거고 B라는 집합인데 걔네들을 뺐더니 공집합이라는 뜻은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자꾸 벤다이어그램 그리면서 바깥에 막 생각하고 막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게 오케이? 바로 이렇게 와야 돼. 하나 납득 완료 오케이? 하나 더. 그럼 이 표현만 있냐? 얘가 말하는 게 이것만 있냐? 자, 드모르간 법칙 써볼게요. 그럼 차집합은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양쪽에다가 C를 갖다가 칠 건데 원래는 교잖아요. 근데 합집합으로 바뀌겠죠. 드모르간 법칙을 썼기 때문에 B가 될 거고 그게 뭐다?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죠. 공집합의 컴플먼트인 거니까. 하나 납득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쌤이 예시를 든 이 표현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 이해돼요? 오케이? 납득됐어? 납득돼 얘들아? 오케이? 돼? 그럼 봐봐 잘 들어. 내가 문제 난이도 올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우기만 하는데 난이도 올려볼게. 자, 그냥 문제 푸는데 이렇게 나왔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맞는 걸로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 4번이야. 그럼 이걸 고를 줄 알아야 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제우티 시그니처 포함된다. 어디에 포함된다? 오른쪽에 포함된다. 다시 뭐라고? 오른쪽에 포함된다. 그러면 A 컴플먼트 빼기 B가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이게 바로 나오는 거라고.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드모르간 법칙 쓰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가야 돼. 상황 납득돼? 이해돼? 오케이? 설령
설령 얘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같은 표현이잖아요. 이해된 게 오케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나 같은 표현인 건 알고 있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셔야 돼요. 포함되는 쪽을 갖다 빼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얘들아?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풀이를 이제 발레집합 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좀 쓰면 속도가 좀 붙어요. 상하 나쁠 때 나오게?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 발레집합. 상하 이해된 게 오케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정도 하고 집합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좀 잡았어요. 아웃라인을 잡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시의 문제를 풀면서 좀 보도록 좀 할게요. 자, 봅니다. 진짜 1인 방송도 아니고 진짜 진짜 힘들어 죽겠다. 왔다 갔다. 자, 집합 기본 개념에서 나오는 그 개념을 조금 더 좀 강화를 좀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쓰세요, 얘들아. 먼저 그 집합이 확통이랑 연계되는 게 되게 많아. 이해돼 볼게? 확통이랑 연계되는 게 되게 많아서 일단 좀 살펴보세요. 됐죠?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콤비네이션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이럴 때 배웠잖아. 경우의 수 시험 봤잖아. 자, 가자. 자, A 더하기 꼬라지들 보니까 지금 해야 되겠고. 자, A 더하기 B를 세제곱할 거야.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A 더하기 B 세제곱하면 어떻게 나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그 다음에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원래 이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일반화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지금 봐봐. 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수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3, 1에 대해서 봤을 때 그냥 얘가 그냥 나온 거겠니? 라는 거야. 니들이 달달 외우고 있는 것처럼. 이해된 게 오케이? 자, 가봅니다. A 더하기 B를 세제곱했다는 얘기는 A 더하기 B를 몇 번 곱했다는 뜻이야? 3번 곱했다는 뜻인 거야. 요렇게. 상황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집합을 선택적 관점으로 좀 교육을 좀 시키는 편인데, A 더하기 B를 몇 번 곱했어요? 3번 곱했어. 그럼 봐봐라. 여기 A 세제곱이라는 항은 어떻게 나온 거야? A를 몇 번 곱해? 3번 곱하는 건데, 여기 첫 번째 가로에서 A를 선택했고, 두 번째 가로에서 A를 선택했고, 세 번째 가로에서 A를 선택해서 A 세제곱이 된 거야. 사람 납득이 된 게 오케이? 납득이 된겨? 그럼 봐봐라. 그럼 두 번째 거 봐봐. 이거는 A를 몇 번 선택했다는 얘기야? 2번 선택하고 B를 몇 번? 한 번 선택했다는 뜻인 건데, 내가 만약에 첫 번째에서 A를 한 번 선택하고, 여기서 A를 한 번 선택하고, 여기서 B를 선택을 했어. 그럼 얘네를 전부 다 곱하면 항이 뭐라고 튀어나와? A제곱 B가 나오잖아. 근데 A제곱 B가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 얘만 있냐고. 어떤 경우도 있어. 여기서 A 선택하고 B 선택한 걸 방금 보여준 거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여기서 A가 선택되고, 여기서 B가 선택되고, 여기서 뭐가 선택? A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지금 B가 선택되고 A 선택돼서 그게 총 몇 개 나왔어? 3개. 그러니까 얘가 3이 된 거란 말이야. 지금 바텀서부터 지금 싹 다 훑는 거야 지금. 그럼 봐봐라. 그럼 매번 이 지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총 몇 번의 기회가 있어? 선택의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세 번 중에 A를 몇 번 선택? 두 번 선택해서 여기가 3인 거야. 삼식이 계산해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다시 얘기해서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이쪽 라인에서 두 군데를 선택해서 A를 선택할 건데 그래서 3C가 된 거라고. 자, 놔둬 완료.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얘는 A를 몇 번 선택한 거야? 한 번 선택했지. 그래서 몇 C? 3C 1. 그래서 3이 됐던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얘도 다시 한번 봐보자. A를 몇 번 선택했어? 세 번. 그러면 기회가 세 번인데 세 번 다 세 번. 3C 3. 그러니까 1인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은 A를 몇 번 선택했어? 0번. 그래서 3C 제로라서 1인 거야. NC 제로가 1이잖아. 아웃백이 인백이 될 수도 있어. 알았어? 오케이? 야, 그건 알아야지. 얘들아. 그 학통 그거 다 연결되는데. 좋아. 그럼 이 정도 했으면 반복을 했고. 그래서 이 개념을 여기다가 갖고 올 거야. 갑니다. A 더하기 B의 N제곱을 볼 거예요. N제곱. 자,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 A를 선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A를 몇 번 선택할 수도 있어? N번 선택할 수도 있죠. B를 한 번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그때 얘 항은 뭐였던 거야? NC, N이었던 거죠. 3에서 N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 얘들아. 얘들아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A에 N-1제곱 곱하기 B의 1제곱이었어. 그럼 이거는 A를 몇 번 선택한 거야? N-1번 선택한 거잖아. 그럼 여기가 NC 뭐가 돼? N-1이 돼요. 자,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또 자, 이거 지금 하나씩 지금 낮아지는 거 보여요? 내림차순으로. N-몇 제곱? 2제곱. 대신에 B는 두 번 선택해야 되겠죠? 총 선택해야 되는 횟수는 N번이니까. 그럼 그 구색은 맞춰줘야 되잖아, 지금 현재.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NC 뭐가 되는 거야? N-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다가 어디까지 갈까라고 한다면 계속 A의 지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여 얘가 언젠가 1이 되는 순간까지 왔어. 그러면 이때는 B는 N-1제곱이 되겠죠? 전체 개수는 N 회 중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대신에 A의 선택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개수는 NC1인 겁니다. 상황 납득돼요? 오케이? 그럼 기둘 그러면 마지막으로 A를 한 번 더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N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라 NC 제로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주면 최초의 A 더하기 B의 N제곱하고 똑같은 겁니다. 상황 납득돼요? 오케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확통을 하고 나면은 할 필요가 없는 개념인데 여기에다가 이항정리라고 따로 있어요, 사실. A하고 B에다가 1을 넣을 거예요. 뭐 대입한다고? 뭘 넣는다고? 1 넣을 거예요. 1 넣으면 천천히 따라와봐. 이거 뭐가 되니? 2가 되죠? 2의 몇 제곱? 2의 N제곱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A하고 B 대신에 1 넣는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표시하고 있는 뒷부분들이 전부 다 1이 된다는 얘기죠? 1의 거듭제곱의 형태니까. 다 납득된 게 오케이? 그랬었을 때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따서 모조리 다 더해줬더니 그게 2의 N제곱이라는 뜻인 거죠. 다 납득된 게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이거 쓰세요, 여기가. 여기 지금 시그마를 대부분 배웠기 때문에 시그마 쓰시고 유견 너도 배웠어 임마. 시그마는 배웠어. 알았어? 모른 척 하지 마. 자, A에 자 여기 지금 봅니다. NC 제로부터 시작해서 NCN까지 전부 다 합치는 거거든요. 지금 빨간색 자 얘네들이 차례대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서 n까지 바뀌고 앞에 건 고정이죠. 그래서 nck라고 두고 시그마 k 변수를 k라고 설정하면 0부터 시작하여 n까지 이 합이 2의 n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써놓으세요. 이해돼요? 오케이? 네? 그럼 봐봐라. 선생님 왜 갑자기 집합하다가 이걸 하시나요? 라고 할 텐데 나 이거 좀 지울게. 이거 세제곱 이거 지울게. 자, 집합에다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녀석이 있어요. A라는 녀석이 있고 집합 얘가 1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작해서 n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쭉 왔어요. 원소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이럴 때 자 기본적인 개념이긴 한데 자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 이게 n제곱이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쌤이 어떻게 알려줬냐면 각각의 원소들이 선택지가 yes or no라 yes or no라서 각각의 원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답이 yes or no라 두 가지씩이 있기 때문에 2의 n제곱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해돼? 오케이? 근데 너네들이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자, 총 토탈 개수 몇 개? 원소 개수 몇 개? n이죠. na가 n입니다. 지금 현재. 이해돼? 오케이? 원소 개수라는 표현인 거니까 그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공집합을 nc0 더하기 원소 개수 하나씩만 선택하는 경우를 nc1 집합 1, 집합 2, 집합 3 이런 거 뜻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 집합 1, 2, 뭐 집합 2, 3, 집합 1, n 뭐 이런 거 뜻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총 n개 중에 n개를 선택하는 경우까지도 쭉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되나?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누가 된다? 2의 n제곱 된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요. 엄마의 이해가 되니? 오케이? 알아도 파스칼 삼각형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 나도 된 게 오케이?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되나? 생겨? 알아두세요. 네, 지우겠습니다. 이제 지우고 너네 받은 거 지금 그 자료 꺼내보세요. 근데 원래 요거는 공수원에서 앞부분 그거 하면 좀 보기도 해요. 밑방 같은 경우에는 좀 보기는 하는데 자 봅니다. 너네 받은 것 중에서 첫 번째 1번 무슨 그램을 활용한 거? 벤다이어 그램 쓰세요. 아니다. 야 쓰지 마라. 이거 어차피 다 나눠줬잖아. 이해 오케이? 그럼 벤다이어 그램 활용한 건데 첫 번째 1번 자 전체 집합이 뭐야 얘들아? 집합 뭐야? 1, 2, 3, 4입니다. 그랬었을 때 부분집합이 A, B가 있는데 부분집합 A, B가 있어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부분집합 A, B가 있어. 그때 A, B가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달라는 뜻인 거예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된겨? 고민해봐. 제가 한번 해보세요. 벤다이어그램 활용하라고 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야. 방금 배운 파스칼 삼각형하고는 상관없고요. 참고로 이 풀이는 낙생고 집합 17번 풀 때 쌤이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 안에 A, B를 표시해야 되는데 보이나? 그럼 일반적으로 집합의 표현, 벤다이어그램 표현은 요렇게 될 거거든요. 이해돼요?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 되기만 하면 A하고 B가 전체 집합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집합인 거잖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갈래? 처음에 위치가 몇 군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군데가 나올 수가 있죠. 상황 나 땡겨올게. 너 어디 갈래? 이거야. 어디 갈래?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 몇 점? 네 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아마 이 문제를 맨 처음에 봤을 때 와, 저희 1, 2, 3, 4에서 A, B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분류를 다 하지? 얘네가 겹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다 계산 때린 거죠? 그것까지도 다 계산 때린 거란 말이에요, 얘가.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옵션이 들어가게 될 텐데 두 번째 너희들 받은 거에 다 있어요. 자, 두 번째 봐보면 소 제목 번호는 안 들긴 했어. 잘 들어. 자, 이번에는 다 똑같은데 걔네들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한마디로 소로소 관계인 거 일대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교집합이 원천 쪽으로 차단되죠. 그럼 1, 2, 3, 4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디 갈래? 얘들 오케이? 지금 봐봐 얘들아. 여기 A의 이 부분과 B의 이 부분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엄연히 A라는 집합이고 엄연히 B라는 집합으로 네이밍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란다. 상 이해돼? 오케이? 그럼 공집합이라고 했다면 여기는 안 들어가면 되는 것이라서 이번에는 1, 2, 3, 4가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야? 세 군데. 그래서 3의 4제곱이 끝. 그래서 쌤은 집합을 좀 선택적 관점으로 알려줘. 되게 편하단 말이야. 자, 세 번째. 이거 꽤 나옵니다. 내신에 아마 나올 거라나? 자, 이번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A가 어디에 소속돼야 돼요? B에 소속이 돼야 돼요. 자, 이번에는 A가 B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한번 해봐. 한번 해봐야 돼. 그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 안에 A하고 B라는 집합이 들어가는데 A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B 안에 들어가야 돼요. 생겨? 그러면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야. 이쪽 제목을. 그럼 1, 2, 3, 4한테 물어본 거야. 너 어디 갈래?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세 군데죠? 그래서 뭐 해야 되죠? 하면 되죠. 다 이해가 돼? 오케이? 납득된겨? 근데 그 다음 거 봐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A가 B에 소속이 되는데 옵션을 달았어요. A하고 B가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하고 B가 같은 경우는 요 경우가 될 텐데 요 경우가 될 텐데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요 경우가 될 텐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A가 B에 소속은 돼야 된다고 했고 같아도 소속은 되잖아요. 그냥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우리가 3의 4제곱이라고 배웠거든. 그러면 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된 상태에서는 같은 것만 빼면 되겠죠. 여사건의 의미로. 그래서 3의 4제곱에서 뭐를 빼줘야 돼? 이 4제곱을 빼줘야 돼. 쌤이 또 집합에서는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지금 벌써 8년째인데 이걸 해야 되더라. 이해돼? 오케이? 집합을 되게 우습게 본단 말이야. 기본 개념만 알고서 깊게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집합은 어려워진단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엄밀히 말하면 확통 문제야. 집합은 확통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암호 해석 플러스 확통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집합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얘들아 되나? 납득됐어? 이해돼? 잘 정리하세요.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저기 뭐 빈출 유형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문단에 써져 있는 저거 한번 연습장에다가 풀어봐봐야 돼. 연습장.
이거 꽤 많이 나옵니다. 풀어보세요. 이거 좋은지. 그래서 또 여기를 하다 보면 도형을 까먹어. 그러니까 너네 기출 제대로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 감각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기껏 해놨는데 다 잃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다. 돌아버린다. 이해돼? 오케이? 간다. 잊어버린 거는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잃어버린다. 잃어버린 걸 어떻게 찾아? 이해돼? 오케이? 간다. 자, 이거 유형별 정리인데 A가 1, 3, 5고 B가 1, 2, 3, 4예요.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도형 끝난 이 시기가 도형을 까먹는단 말이야. 자, A하고 얘네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정리를 해놓을게요. 벤 다이어그램이 좀 보기는 편하니까. 그럼 겹치는 게 1, 3이죠. 그 다음에 A 쪽에는 5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2, 4가 있으며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은 따로 표시는 안 할게요. 그냥 바깥에다가 그냥 원소만 쓰겠습니다. 1, 2, 3, 4, 5, 6이니까 5, 6, 7. 6, 7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된 게 오케이? 그냥 앞으로 전체 집합은 칠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크게 뭐 어렵지 않는 한 그냥 칠판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하겠습니다. 6층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자, 1번 X라는 어떤 집합이 있었던 거야. X라는 어떤 집합이 있었던 거야. 그 녀석이랑 A와의 합집합과 B와의 합집합이 서로 결과물이 같아야 돼.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좀 빠릿빠릿한 애들은 빨리빨리 푸는데 이게 또 안 되는 애들은 되게 느리거든요.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거를 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숫자별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자, 1, 3은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죠. 다시 1, 3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죠. 그럼 X가 어떻게 되든 간에 1하고 3의 입장에서는 합집합의 결과물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X라는 집합 안에 1, 3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상황 이해가 돼? 돼? 오케이? 그래서 그걸 숫자별 관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집중해. 1하고 3이 X 안에 있든 없든 얘는 교집합으로 존재를 하는 녀석이라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 보니 이 이퀄이 성립을 한다고. 1, 3이 있든 말든 간에.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돼? 그런데 봐봐. 만약에 요 X 안에 5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5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5는 어디 소속된 숫자예요? A에 소속된 숫자죠. 그럼 그 5랑 A랑 합집합의 결과가 이해돼? 오케이? B는 5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저 5가 지금 X 안에 있잖아. 그럼 B랑 합쳐지게 되면 5 입장에선 이퀄이 성립을 하지.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러면 결국 X 안에는 누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 말뜻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내가 국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X 안에는 5가 들어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2, 4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 문제는 대차 문제예요. 이 문제가. 여기 대차에 있는 이 원소는 무조건 저 X 안에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말은 5, 2, 4는 무조건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고 요 X 안에 나머지 누구? 1, 3, 6, 7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6이 설령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6이 설령 X 안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A 합이랑 B 합인 상태에서 봤을 때 아무 영향을 안 주잖아요. 6이 들어가도 저 이퀄이 성립을 하는 거고.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러면 결국 총 개수는 2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되는 거.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이해가 됐어? 돼야 돼.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봅니다. 자, 이번에는 합집합이 아니라 무슨 집합이야? 그러니까 공통인 것에 대한 포인트인 거거든요. 공통인 것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자 대차에 있는 5, 2, 4를 갖다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x 안에 5가 들어갔다라고 치자. 들어갔다라고 치자. 들어갔다라고 치자. 그럼 저 이퀄 성립해요? 안 성립해요? 안 성립하죠? 그럼 5는 안 들어갔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아까 전에 들어가면 안 됐었던 녀석이 이쪽으로 바뀌는 거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5, 2, 4는 이쪽 x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번에는 납득돼, 오케이? 다만 나머지 1, 3, 6, 7은 x 안에 들어가도 그만이고 안 들어가도 그만이죠. 어차피 A, B 공통으로 있는 것이 1, 3이니까 6, 7은 그냥 논 외고 완전. 상황 납득되는 게 오케이? 그래서 결국 5, 2, 4는 또 들어가면 안 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된 게? 그러면 몇 제곱? 2제곱. 결과물이 같아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유도가 있다라는 것은 결과물로 같은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대상이었던 거고 얘네들은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는 대상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과물이 같은 거야. 말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뭐 마법 부리는 게 아니야 지금 얘들아.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지금 정확하게. 이게 국어란 말이야. 응? 얘들아 이해되니? 오케이? 돼요? 오케이? 밑에 네 문제까지 좀 할 거야. 오케이? 네 문제 밑에 것도 한번 풀어봐봐야 돼. 연습장에서. 자, 가봅니다. 자, 1번. 되게 금방 풀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좀 근데 풀어주기를 바라냐면 그냥 풀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봐봐 얘들아. 특히 나는 여기서 그 개념이 되게 싫어요. 뭐가 반드시 들어가고 뭐가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수에서 빼게 한 다음에 거듭제곱의 형태로 설명하는 개념. 되게 싫어해. 그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거든요.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선택적 관점, 아까 전에 빨간색으로 쓴 거 있잖아. 선택적 관점. 그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얘가 된다는 것은 x 안에 일단은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1, 2, 3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4부터 6, 7까지가 4부터 7까지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는 뜻인 거군요. 선택적 관점이 yes or no 말하는 거야. 그러면 4부터 7까지가 총 개수가 몇 개야? 4개죠, 4개.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yes or no니까 이해 몇 점? 내죠. 이렇게 풀기를 바라는 거야.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럼 간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거는 봐보게 되면 이번에는 1, 2, 3이랑 x랑 겹치는 게 어때야 돼? 없어야 돼. 그럼 그 말은 이번에는 이 x라는 집합 안에 1, 2, 3은 아예 없어야 되겠죠? 1, 2, 3은 아예 배제. 2번 문제에서는. 그럼 나머지 4, 7은 어떤 거야?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2의 몇 제곱? 4제곱. yes or no가 선택적 관점이 아니라 아까 저희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봐보면 이번에는 자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야 돼서 1, 2, 3이랑 x랑 겹치는 게 뭐가 아니래요?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봐. 야, x랑 겹치는 것 중 1, 2, 3 중에서 겹쳐지는 것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몇 개가? 적어도 한 개가 겹쳐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럼 하나도 안 겹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되잖아. 그래서 2의 7제곱에서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4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참고서 종이에 써져 있는 개념만 달달하게 외운 애들은 이게 7 빼기 4제곱 이렇게 그냥 써버린단 말이야. 정확하게 알고 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된 게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야? 1, 2, 3이랑 x랑 합쳐지는 게 무슨 집합이 돼야 돼? 전체 집합.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 2, 3이랑 얘네랑 합쳐지는 것이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4, 5, 6, 7은 반드시 여기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1, 2, 3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서 yes or no가 1, 2, 3에 있는 거라 이게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K-팝 중에 yes or no라는 노래가 있어. 봐봐 이제 모르잖아. 이거 모르잖아. 또 시대의 흐름을 또 한 번 또 뼈저리게 또 새겨봅니다. yes or no라는 노래 몰라? 아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젠장. 한 7년 전 노래인데. 니들 나이가 그때가 몇 살이지? 10살이야? 알겠습니다. 한참 동요 부를 때구나. 자, 이해됐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봐봐. 조금 이제 끊었다가 할 건데. 자, 요거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말이 어렵지. 그리고 이제 푸는 것도 조금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따가 좀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 풀면서 이따가 풀면서 부분 집합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또 잡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55분까지 쉬셔야죠.